네, 저희가 이번 학교의 모방에서 야심차게 신규 강사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학교의 모방에서 형사법을 담당을 하실 이동현 변호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현 변호사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7회부터 7회 합격하고 7회부터 이제 수험생들이랑 같이 해서 뭐 저랑 이제 진행하셨던 뭐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 4월부터 저랑 진행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다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한 건 아니고 저랑 아무튼 뭐 같이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합격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좀 학원에서 강의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합격예법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수를 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형사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그거 있으시면 좀 펼쳐봐 주실래요? 제가 쓴 거 있는데 형사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모칸을 비워놨는데 그거 우선은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공부 방법론을 논하기에 앞서 수험생분들의 마인드를 제대로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불합격해서 여기 앉아 있으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경험을 했고 저의 경험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7회 때 그러니까 6회죠. 저는 6기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해서 7회에 붙었으니까 6기 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6회죠. 6회 때 금요일 날 발표가 났거든요. 금요일 날 발표가 났고 토요일 날 당장 그 오전에 뭐가 있었냐? 저희 친척 누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이제 집은 저희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강원도 강릉.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이제 그날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고 저는 불합격한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결혼식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티는 안 냈죠. 제가 가서 결혼식 가서 티는 안 냈지만 뭐 친척들은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별다른 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동서울에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정말 기억나는 게 그게 동서울 터미널에 3층인가 4층에 그 투썸 플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투썸 플레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제 그전에는 말을 못 하다가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떨어졌고 한 번만 더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봐서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눈물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 자립심이 되게 강해요. 저는 그 대학교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제가 4년 장학금 주는 대학교로 갔고 로스쿨도 저는 이제 ROTC를 했어가지고 그 ROTC를 한 비용으로 로스쿨 생활비를 쓰려고 했고 로스쿨은 당연히 3년 장학금을 주는 대로 갔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자립심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재수를 해도 어차피 제 돈으로 하는 거였어요. 제 돈으로 하는 거지만 제가 부모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을 했죠. 내가 합격하지 않는 이상 나는 부모님을 보러 내려가질 않겠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수험생들 매년 제가 그 8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제가 계속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마인드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절실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절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뭐 옆에서는 뭐 운이 좋아서 붙었는데요. 뭐 옆에서는 설렁설렁 공부해서 붙었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 그 변호사 돼서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요즘 변호사들 많이 배출되잖아요. 변호사들끼리도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변호사 그냥 멋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그냥 편하게 뭐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수 뭐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 대충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엔 똑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여기 아니면 다른 학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인드를 제대로 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칸을 비워놨어요. 칸을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절실한지 여기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시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적었던 그거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를 제대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정말 제대로 세팅했으면 좋겠고 공부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외에는 제가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듣는 분들께서 쟤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이상한 사람은 우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건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저와의 약속이 뭐였냐면 나는 우선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떨어졌다고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마인드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세상에 좀 드러내기가 좀 창피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어요. 붙을 때까지는 모자를 쓰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붙고 나서는 이제 거의 모자를 안 써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인드를 그 정도로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이 절실하다면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우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거 프린트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맥락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각 과목은 적어도 매우 꼼꼼하게 3회독을 해야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한 번 보더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수험생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 뭐냐면 특히나 재수를 하거나 삼시를 하거나 사시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핸드북을 막 빨리 보려고 해. 그리고 빨리 여러 번 보려고 해. 빨리 여러 번 보면 난 잘하겠지? 아니요. 빨리 여러 번 설 보면, 그러니까 설 읽는다고 하죠. 밥이 설 읽는다고 하죠. 여러 번 설 보면 그냥 설 본 상태로 여러 번 보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쟁점이 문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은 설 본 상태잖아요. 설 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가서도 내가 봤던 쟁점이라도 말 그대로 설 있게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대충 봐요. 정말 대충 봐. 그냥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그러면 수험장 들어가면 쓰겠지. 아니요, 못 써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3번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라고 하냐면 자, 공부를 할 때 제가 우선은 그러니까 저희 형법이랑 형수법을 시작할 때 제가 우선은 첫날은 그냥 OT로 3시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다 세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하루 스케줄 잡는 거, 일주일 스케줄 잡는 거 그런 거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간략하게 우선은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부할 때 우선 첫 번째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쳐요. 인강을 듣는다 치면 여러분이 인강을 듣는 컴퓨터가 하나가 있겠죠. 인강은 태블릿이 있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 더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인강을 듣는다 치면 노트북에는 옆에 노트북을 펼쳐놓으시고 노트북에는 뭐가 떠 있어야 되냐면 어떤 창이 떠 있어야 되냐면 네이버 국어사전이랑 그 다음에 법률정보센터가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는 종이 법전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스탑을 누르고요. 바로 스탑을 누르고 모르는 단어, 모르는 쟁점이 나오면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국어사전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 되게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못해요. 단어 찾아보셔야 되고요. 저도 변호사지만, 저도 지금 7년째, 6년째, 7년째 변호사지만 판결 요지만 보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판결 요지만 보면 요지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봐야지 판결 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법률정보센터 들어가서 판례를 검색하는 거죠. 검색해서 그걸 또 꼼꼼히 보고 있으시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실관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는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보셨냐고요. 각 과목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치신 분들도 그렇고 저랑 만나기 전에는 이거 제대로 해보신 분들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제대로 보고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 번 볼 때는 팔짱 끼고 봐요. 법률정보센터 안 찾아봐도 된다고요. 네이버 국어사전 안 봐도 된다고요. 그렇게 세 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핸드북 보는데 막 그러죠. 핸드북 보는데 30분 만에 봐야 된다. 1시간 만에 봐야 된다 그러죠. 시험 전날에 아니면 시험 당일날 가서. 그거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5회독했다, 1회독했다 공부 안 한 거예요. 3회독 정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한 거예요. 각 과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각 과목, 민법, 민소, 상법, 형법, 형소, 헌법, 행정 각 과목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1.5회독했다, 2회독 정도는 했는데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제가 좀 상담하고 그런 지인 통해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상담 좀 하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그래도 저는 1.5회독 했는데요. 1회독 했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공부 안 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3회독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저도 이런 자리에 앉아봤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6기 때 저 객관식 하나 맞았으면 6회 때 붙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맞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00점 차이로 떨어지나 0.5점 차이로 떨어지나 200점 차이로 떨어지나 10점 차이로 떨어지나 결론은 뭐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840점 넘었는데요? 그럼 변호사님 저 공부 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라고요.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인드를 0으로 세팅하셔야 된다고. 나는 840점, 850점 아니면 합격 점수에 얼추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잘해. 아니면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0으로 세팅해 놓으셔야 된다고. 0으로. 0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600점대야. 난 700점대야. 난 그러면 나는 이번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요. 0이라고요. 0. 0이라고요. 결론은 뭐다? 여러분 내년에 그냥 붙으면 돼요.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고 떨어진 거에서 어떻게 내가 해나갈 것만 방법을 강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내가 좀 더 애들보단 잘한다. 이런 우쭐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뭐다? 0으로 세팅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 변호사님. 제가 우선 딱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여쭤보냐면 공부 어느 정도 돼 있으세요? 민법, 민소, 상법, 형법 이런 거 공부 어느 정도 돼 있으세요? 하면 점수를 이렇게 변호사님 저 한 860 아니면 살짝 880 정도 870, 880 정도에서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우쭐거리시면서. 근데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떨어지셨잖아요. 변호사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 갖지 마세요. 그냥 0이에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제가 수험생의 하루는 파트 3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좀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해주셨으면 붙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시할 때 이렇게 방법을 썼던 거고요. 제가 합격하고 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 합격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세 분류로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제 학원을 만약에 오후에 간다. 그럼 학원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시냐면 오전에는 예습을 하고요. 오후에는 학원을 들어요. 그것도 학원을 들을 때 빡세게 듣지 않아. 그냥 들어. 그리고 저녁에는 이걸 복습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진도도 다 못 나가. 그것도 밀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망해요. 망해요.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어떻게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기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언제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수험생은 기본적으로 일찍 일어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났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사우나하고 뭐 이렇게 저도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하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변호사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하루는 우선 첫 번째 제가 파트 1이라고 해요. 파트 1. 여러분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뭘 제일 잘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형법이랑 형수법을 가르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수험생분들한테. 민법 잘하셔야 돼요. 민법 잘하셔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왜? 형법, 형소, 헌법, 행정, 상법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마음 먹고 하면 2주면 할 수 있어요. 2주면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매일마다 뭐 해서 2주면 할 수 있어. 한 과목 끝내는데.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민법이에요. 민법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까 뭐 박승수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법을 막 뭐 4회, 7회, 10회에 끝난다? 저는 그런 거 듣지 말라 그래요. 그건 그럼 솔직히 제가 좀 세게 말하면 그건 사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럴 거면은 다 붙었겠죠. 안 돼요. 민법은 공부를 혼자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우선은 지금 뭐 06시부터 12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재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네, 그리고 저는 11시 반까지 공부했어요.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민법을 들었어요. 민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강 들으셔야 돼. 인강이 제일 빨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강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고. 빡세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오전은 무조건 팔모 전까지 민법이에요. 팔모 전까지 민법. 팔모 전까지 민법이고요. 파트 1은 무조건 민법을 하고 있으셔야 돼. 그리고 민법을 어떻게? 팔모 전까지 3번 돌리셔야 돼요. 뭐 가령 뭐 어떤 강사님의 객관식 강의가 있고 어떤 강사님의 기본 강의가 있고 뭐 그렇다. 그런 거 하나 딱 잡았어. 그럼 잡으면 무조건 3번을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팔모 전까지. 팔모 전까지. 그리고 이걸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을 2대 놓고 하나는 인강을 펼쳐 놓고 하나는 인강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는 네이버 국어사전 법률정보센터 켜놓고 법전 펼쳐 놓고 기본서 펼쳐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모르는 거 바로바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조문이 나오면 조문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서 적고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강이나 이런 거 들으면 3시간에서 보통 3시간 반 정도면 끝나죠? 그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끝나는 강의를 6시간 듣는다고요, 우리는. 저는 6시간 들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서 지금 변호사 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요. 이 과정 되게 힘들어요. 이 과정 안 거치면 여러분들 합격 못 해요.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학생분들이 있는데 재학생분들한테 요거 하라고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지인 통해서 오신 분 통해서 뭐 상담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한 2주 해보더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살 났대. 예, 몸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살 나는 거 맞다. 근데 그걸 습관화 들어야 된다. 몸살 난 거 맞다. 몸살 날 수 있다. 근데 습관 되면은 이거 몸살도 아니다. 몸살 안 난다.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요렇게 오전 시간에는 민법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민법을. 저는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원 뭐 커리큘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시간 동안 민법을 정리하면서 3시간짜리를 6시간 들으니까 막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뭐 너무 힘들고 막 그래요. 심지어 그냥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요때 최대한 안 일어나려고. 왜냐면 민법이고 힘드니까 제가 이때 인강이나 이런 걸 듣다가 일어나면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막 하기 싫고 그럴까봐 제가 심지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 자기 전에 제가 커피 엄청 먹거든요. 지금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1리터짜리 막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되게 많이 먹고 이러니까 전날에 커피를 다 타놔. 그 자리에다가. 타놓고 컴퓨터까지 다 켜놓고 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자리에 바로 앉아. 그리고 6시간, 7시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최대한. 화장실 가는 거 딱 한 번.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6개월 동안 엉덩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엉덩이가 짓물러가지고 하도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정도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중에 치료받고 하면 돼요. 회복은 금방 돼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이걸 진짜 안 믿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전 수험생 때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예민해서. 왜냐면 밥을 먹으면 체하거든요. 토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시할 때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하루에 어떻게 버텼냐? 하루에 커피랑 핫식스랑 초콜릿을 먹었어요. 건강에 진짜 안 좋은 짓거리를 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왜? 나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뭐 지금 와이프지만 이제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와이프가 오면은 그때 한 번 정도 밥 먹고 그거 외에는 저는 안 먹었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보다 10kg가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수험생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예민하고 이러면 굳이 밥을 챙겨서 먹거나 굳이 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로지 시험에 집중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강조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파트 1에는 무조건 민법을 하셔야 되고 8모 전까지는 민법을 3바퀴를 돌리셔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령 뭐 어떤 강사님의 뭐 기본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민법에 대한 어떤 강사님의 뭐 객관식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걸 들었다 쳐요. 첫 번째는 6시간이 걸려. 3시간 반짜리를 들으시는데 모르는 것도 있고 찾아봐야 되니까 6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들을 때는 4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세 번째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팔짱 끼고 들어요. 팔짱 끼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면. 그러면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험 추세가 뭐냐면 판례만 많이 알면 답안지 쓰는 건 쓸 수 있어요. 예. 판례만 많이 알면 답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단답형으로 나와요.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답형이에요. 그러면 판례 많이 알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관계 찾아보라고 했죠. 사실관계가 사례형에서 그 문제로 나오는 게 사실관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못 쓸 수가 없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은 꼭 8모 전까지는 3바퀴는 돌리셔야 된다. 민법을 3바퀴를 8모 전까지 3바퀴를 안 돌렸다. 진짜 후달린다.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8모를 기준으로 잡냐면 여러분이 10모 지나면은 후달려요.
가뜩이나 제시나 NC생들은 후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멘탈이 날아가. 멘탈이 날아간 상태에서 민법을 잡고 있는다? 와,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멘탈이 완전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모 전까지 그냥 민법은 우선 세팅이 다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선 파트 1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뭐 프린트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프린트를 보시면 자 파트 1은 6시부터 12시까지 민법만 하셔야 되고 민법을 3바퀴 돌리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은 민법을 포기하거나 등한시에서는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단순히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뭐 우리 여기 학원은 그렇진 않겠지만 뭐 다른 학원 뭐 7회 민법을 끝내준다, 뭐 10회 끝내준다, 아니면 뭐 과외를 알아보는데 과외 선생님이 뭐 7회 끝내준대요, 10회 끝내준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민법은 꾸준하고 꼼꼼하게 해야 결국에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시 때 민법이 무서웠어요. 민법이 무서워서 뭘 했냐? 민소상법을 위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떨어지고 보니까 뭐냐면 민법을 해야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법을 이렇게 꾸준히 했죠. 이렇게 팔모 전까지 이렇게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민법이 방어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과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자신감이 붙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진짜 지금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진짜 하면요. 여러분들 점수는 그냥 올라가고요. 변시는 붙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민법이 제대로 공부되었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불안해져요. 왜요? 제가 초시 때 그랬거든요. 민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른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뭐요? 팔모 전까지 민법이 3번 돌리고 민법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되면 팔모 때부터는 그러니까 민법만 딱 돼 있으면 팔모 때부터 달려도 돼요. 미친 듯이 달리면 돼요. 각 과목은 2주에 한 과목씩 날릴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한데 민법은 안 돼요. 제가 형법, 형소법 강사지만 지금 민법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파트 1은 우선 민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파트 2, 파트 3라고 제가 잡는데 파트 2는 그냥 이제 오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3는 저녁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오후 시간에 학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파트 1, 파트 2, 파트 3는 각 스케줄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유동적으로. 본인에 맞춰서. 예. 근데 저는 우선은 요거는 건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 최대한. 왜냐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뒤에다가 놓잖아요. 그럼 민법 진도 계속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같이 뭐 공부하시거나 제가 뭐 지도해드리거나 뭐 가르치거나 이러는 분들한테는 일어나자마자부터 민법부터 끝내놓으라고 해요. 민법 안 하면 그냥 하루 공부 행친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좀 찝찝함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제대로 그걸 했으면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법을 안 했으면.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는 이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뭐 학원이 오후에 잡혔다고 쳐요. 그럼 학원 강의를 들으러 오시겠죠? 학원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냐?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는 만약에 가령 이제 제가 뭐 형소법 강의를 하는데 나 형소법 잘하니까 그냥 빠져야지. 혼자 공부해야지. 라고 하거든요. 난 잘하니까 해야지. 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학원을 끊어 놓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 가기 전에 예습. 또 학원 가서 대충 들어, 우선은. 그리고 학원 끝나고 또 복습. 하루 종일 한 건 요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원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이게 파트 1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때 좀 뭐 한 30분이라도 집에서 주무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저도 보통 그랬으니까. 그리고 파트 2 이제 오후에 만약에 이제 학원 강의를 지금 들으신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를 어떻게 와서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빡세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빡세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이 보통 다 그래. 이건 인강 넣어주니까, 그냥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인강 넣어달라고 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밀린다니까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아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수다는 떠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령 뭐 1시간, 보통 1시간 강의하고 뭐 10분 쉬고 1시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이제 3시간 반 잡히잖아요. 그럼 1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엄청 빡세게 들으셔야 되고, 들으실 때도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강의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보는 핸드북, 기본서, 그 다음에 노트북 다 펼쳐놓고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찾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체킹해놓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법률정보센터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판례 나오면 법률정보센터 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쉬는 시간에 최대한 외우고, 수업 시간에도 외우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로스쿨 수험생들 특징이 뭐냐면 대답을 잘 안 해. 로스쿨생들 특징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면 제가 뭐 여쭤봐요. 그럼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왜? 아무튼 특징인 것 같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로스쿨생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문과나 이과에서 한 가닥씩 공부를 다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변시 붙는 거에다만 집중하시고 다 버리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들었었냐면, 1시간을 정말 빡세게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다신 뭐 인강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인강을 넣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거는 이 강의를 들으면 나는 그냥 오늘, 그러니까 뭐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에선 이거 마지막 강의다. 이 강의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법전이나 이런 것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면 바로 찾고, 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바로바로 찾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 쉬는 시간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아는 사람이랑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이어폰 끼고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1시간 동안 했던 거 제가 외워야 되는 거 있으면 혼자서 외웠어요. 어떻게? 중얼중얼 대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중얼중얼 대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쟁점을 물어봤을 때 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말로 하시면 그거 답안지 가서 써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머릿속에서 이제 말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시 들어가서는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는 시간에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외우세요. 네. 뭐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뭐 그때 뭐 저를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합격하면 됐지.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기 내용, 학원 종합반을 다닐 때 잘하는 과목이다, 뭐 아는 과목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변명을 하면서 학원을 빠져. 그리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해. 그때 나는 부족한 과목을 해야 되겠다. 아니요? 이러면 망해요.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학원 종합반은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학원 독서실에 재수할 때 학원 독서실에 끝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학원 특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나갔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학원 독서실에 끝까지 있던 사람들 다 변협 연수 가서 다 봤어요. 다 봐서 다 보고 가서 변협 연수 받으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형법은 내가 잘하니까 이번엔 빠져야지. 형사법은 빠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종합반 왔으면 종합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학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학원 와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엄청 빡세게. 계속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죠.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강의는 다시 들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가로 해놓고 제가 이 말도 적어놨죠. 쉬는 시간에 가서 담배 피면서 지인들이랑 떠들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인들이랑 떠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온 게 지인들이랑 친분 쌓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변시 합격하려고 오시는 거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복습 및 이해를 해야 되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판례 그 쉬는 시간 10분에 찾아보셔야 되고, 외워야 될 게 있으면 최대한 그 10분 안에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쉬는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마친 다음에 바로 막 가셔. 아니면 바로 막 같이 막 떠들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 마시고 수업이 끝났어. 수업이 끝났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으셔가지고요. 30분 동안 뭘 해주셔야 되냐? 그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한다고 치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겠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하루 강의가 보통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면 요 쉬는 시간에는 앞에 거 했던 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1, 2, 3교시 했던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날 공부했던 건 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복습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학원 강의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전에 EX하고 학원 강의 또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그것도 밀려가지고 다음날 또 하고, 근데 다음날 또 예습하고 계속 밀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강사님들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습 복습은 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하시는 거예요. 와서 제대로. 와서 빡세게 들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로스쿨생들은 문이과에서 다 공부를 한 가닥씩 하신 분들이 오니까 내가 공부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강사님들 강의 따라 나가면 진도가 되게 적게 조금씩 나가니까 내가 하면은 더 빨리 나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랑 여러분이랑 실력을 비교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저는 실무를 했기 때문에 월등히 많이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월등히 많이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의 관점이랑 수험생의 이해의 관점이랑 실제 실무를 하는 변호사의 관점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형사소송법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 인간이 왜 저 말을 할까?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를 안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무를 직접 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지금 했으니까 저는 강사만 하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저는 실무를 하는 변호사고 나중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고 실제 하고 있는 변호사고 지금도 사건 진행하고 있고 무죄나 무혐의 엄청 많이 받아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강사님들을 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보다는 월등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을 가르칠 만한 자질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시 때 저를 믿었어요. 저를 믿었는데 떨어졌어. 그럼 저를 믿으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 3 저녁이죠. 저녁은 뭘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후에는 학원 강의를 들었으니까 학원 강의를 복습해야지. 가 아니라
학원 강의 복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쉬는 시간에 끝내시고요. 강의 다 끝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냥 다 끝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이때 와서 뭘 해야 되냐, 파트 3는. 자, 파트 1은 제가 민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파트 2는 가령 여러분이 뭐 형법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파트 3는 다른 과목 하셔야 돼. 저녁에는 뭐 헌법을 하던 행정법을 하던 형소를 하던 다른 과목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법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민법 공부 잘 되나요? 진도 빨리 나가요? 형법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형법 진도 빨리 나가요? 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변경을 해 주셔야 돼. 변경을. 그래서 민법을 파트 1에 들으셨다. 그리고 파트 2에 만약에 가령 이제 형법이다. 그러면 파트 3에는 여러분이 부족한 과목부터 하셔야 돼요. 가령 뭐 행정법이 부족하다. 그럼 행정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법 듣는데 그러면은 뭐를 들어야 되냐? 행정법 뭐 가령 뭐 학원에서 뭐 강사님 있고 학원에서 인강을 넣어준다. 그럼 행정법 강사님 거를 빨리빨리 듣는 거예요. 작년 거라도. 내가 부족한 과목은 미리미리 들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뭐요? 각 과목마다 3회 돌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돌아가는 과목들이 적어도 3과목은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안 붙은 경우는 없어요.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특별한 뭐 여러분한테 뭐 특별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빡세게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공부를 빡세게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파트 3는 그리고 이제 이게 파트 3 저녁까지 하면은 수험생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막 새벽까지 공부를 해요. 새벽까지. 변호사님 저는 올빼미형이라서요. 밤에 집중이 너무 잘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 그거는 안 돼요. 제가 보면.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내가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가도 새벽까지 공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시험을 그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험을 그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공부는 한 11시에서 12시, 늦어도 12시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늦어도 12시나 1시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날 스케줄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트 3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예를 들면 파트 1은 민법, 뭐 파트 2는 형법이면 파트 3는 뭐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다른 과목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집중력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파트 3에 혼자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자꾸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거 인강 듣는 거를 공부 시간에 포함을 안 시켜. 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인강은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강 들을 때 인강을 듣던 실강을 듣던 뭐 인강이나 실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공부 시간에 포함을 안 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강이나 실강을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엄청 빡세게 들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들으니까 그게 공부 시간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강이나 실강을 들을 때 아까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당연히 이거는 공부 시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가 인강 듣고 실강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저랑 이제 뭐 보통 제가 요 시기에 이제 뭐 제 지인을 통해서든 뭐 주변을 통해서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많이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떨어진 요인이 뭐라고 물어보면 혼자 공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혼자 공부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말씀드려요. 혼자 공부하면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는 시야랑 강사님들 보는 시야랑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최대한 이해하고 최대한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나오죠. 절대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인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강을 들으실 때 계속 말씀드려요. 엄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강이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듣고 스탑해서 들으면 되니까 되고 뭐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요. 인강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형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세 번째 파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뭐 형소법부터 그러니까 형소법부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형소법부터 강의를 할 건데 형소법부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형법은 어느 정도 다 좀 막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제대로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또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아셔야지 아신 상태에서 이제 형법을 공부해야지 좀 이제 뭔가가 좀 들어맞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우선 형법 공부 방법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총론에서 여러분들 중요 쟁점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쟁점을 던져드리면 여러분 바로 학설 판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안 되죠 지금. A급 쟁점을 제가 여쭤본다 하더라도 혹시 지금의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전착이 있어요. 위전착에 대해서 만약에 답안지 쓰라고 사례형에서 나왔어. 그럼 여러분 지금 학설이랑 판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없죠. 예. 여러분 이것들 다 잡아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보통 이제 좀 기출문제들 보면 좀 많이 나오는 쟁점들이 있죠. 그걸 이제 A급 쟁점이라고 하죠. 그 A급 쟁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하면 그냥 생으로 외워. 학부 시험 보듯이 막 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전날에 막 엄청 공부하고 외우고 솔직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학부 때 혹시 겁나 빡세게 외워가지고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 시험을 보고 나오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왜? 그냥 외웠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 근데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변호사님 그럼 판례를 그대로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단어 채점하세요. 단어 채점.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쟁점이 되고 왜 이게 이런 학설이 나오고 왜 판례는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썼으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는 뭐 저희들의 몫이죠. 강사님들의 몫.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식화 해드려요. 그럼 학설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고 학설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뭐고 판례 같은 경우는 뭐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 얘기하면 판례는 긍정설에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설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시죠. 그거는 답안지 쓴 게 아니에요. 판례 쓴 게 아니라고요. 판례는 논거가 당연히 있어요. 판례는 논거가 있어요. 특히나 형법 같은 경우는 논거가 있거든요. 그럼 논거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어. 그럼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문장으로 문단으로 막 쓰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답안지 어떻게 쓰냐면 뭐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격했고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썼냐? 판례 만약에 논거가 두 개다. 그럼 판례는 하고 동그라미 1번 논거 하나 써주고 동그라미 2번 논거 하나 써주고 하고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수험생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공부는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답안지를 쓸 땐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은 몇백 장의 시험지를 매기거든요. 몇백 장의 시험지를 매기면 다 고만고만한 답안지를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자기가 막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가 막 단어 찾아야 돼. 그 논거를 썼나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답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답안지 튀어나오면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교수님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여태까지 앞에 수험생분들은 다 문단이고 막 줄글로 쭉 써서 교수님 찾기 힘드셨잖아요.
제가 교수님 매기기 쉽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교수님, 학설. 자, 제가 이렇게 썼고, 학설 단어, 요거 필요했죠? 요거 적었죠? 자, 판례도 나머지 학생들은 다 줄 굴렀었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1, 2번 나눠가지고 단어 다 정확하게 적었어요. 빨리 점수 주세요. 라고 답안지를 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답안지 써본 적 단 한 번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무튼 이거는 제가 뭐 수업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쟁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암기를 하려면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인드 세팅이 그냥 저거 A급 쟁점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 저 쟁점이 시험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쓰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마인드랑 강사님이 그냥 강의해 주니까 듣는다랑 마인드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쟁점을 봤을 때 이거 시험에 나오면 나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학설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겠다. 판례 나오면 어떤 문구를 무조건 넣어야 되겠다. 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수동적이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를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북 이런 거 꼼꼼하게 보면 객관식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꼼꼼히 안 봐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건 기출문제 답안지를 보며 꼼꼼하게 풀어보기.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뭐 가령 이제 40번까지 또 풀어. 한 1시간 들여서 풀던 30분을 들여서 1시간 들여서 풀고 답을 또 매기고 그 다음에 틀린 것만 보거든요. 근데 틀린 게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많이 틀리니까 기분이 나빠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출문제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기출문제 새 거를 그냥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시고 가령 이제 뭐 이게 10회 시험지다. 그럼 1번부터 40번까지 나와 있겠죠. 그리고 옆에 그 객관식 풀이집을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펼쳐 놓으시고 1번부터 여러분이 간략하게만 읽어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한 2, 3분 정도 내에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답 체크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체크하고 답 체크 못하겠으면 그냥 답 체크 안 된 상태에서 해설집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그것도 꼼꼼히 조문 나오면 조문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법 답안지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조문 쓰세요? 조문? 형법 답안지 보면요. 조문 진짜 안 써요. 조문을 안 써요.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실무가잖아요. 저도 실무가고 그러면 우선은 형법의 기본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에요.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뭐냐면 조문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어떤 뭐 사례형에서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답안지를 쓸 때 뭐 가령 뭐 폭행 뭐 갑의 죄책에 대하여 하고 폭행에 대하여 뭐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조문부터 나와야 돼요. 조문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안 쓴 거예요. 왜?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안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안 하죠. 왜냐면 제가 형법 답안지 매겨보면 보통 다 이래요. 변호사님 이거 그럼 조문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령 이제 예를 들면 폭행죄 조문을 썼다. 그럼 조문을 쓰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이 나오는 게 판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판례 해석을 할 때, 자, 판례를 보면 형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판례에서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폭행은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불법적인 뭐 유형력의 행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맞죠? 그러면 폭행죄 조문을 써놓고 뭐 판례는 폭행을 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본다. 3.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한다 안 한다. 뭐 불법적인 유형에서 행사니까 폭행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형법 강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판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 폭행의 개념, 추행의 개념, 위험한 물건의 개념. 여러분들 위험한 물건이랑 흉기랑 차이 있는 거 아세요? 판례에서도 그거 설치해 놓거든요. 흉기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위험한 물건은 뭐냐면 판례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거 왜냐면 흉기랑 구분하려고. 처음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런 답안지를 쓰면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써요? 소름 돋는 거죠. 점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4번을 제가 보시면 형법은 법률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판례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암기하고 답안지에 적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5번 좀 중요해요. 헷갈리는 쟁점은 반드시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변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시 들어가서 막 헷갈려 해가지고 답안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고민은 미리 변시 전에 다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헷갈리는 쟁점이 있으면 헷갈리는 쟁점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다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변시는 그냥 들어가서 그런 헷갈리는 게 나오면 그냥 나는 답안지를 체크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미리 고민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미리 고민 안 하잖아요. 마인드가 어떠냐면 뭐 시험장 들어가면 대충 찾겠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붙어야 되면 그런 마인드로는 안 돼요. 운이 좋아 붙을 수는 있지. 그건 운이잖아요. 그건 운이에요. 운이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1년을 운에 맡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가령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괄적 고의랑 개괄적 과실이랑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세요? 이거 제가 뭐 좀 가르치거나 이러면은 이제 수험생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냐고. 구분을 못 해요. 그냥 그때 나오니까 쟁점이 그냥 그게 나오는 거구나, 그게 나오는 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개괄적 고의는 뭐예요? 대표적인 판례가 웅덩이 지식 사건이 개괄적 고의 사건이죠. 개괄적 과실은 뭐예요? 뭐 양양 비치호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륜 교수 아무튼 불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떨어뜨려서 죽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개괄적 고의랑 개괄적 과실의 차이는 뭐냐면 개괄적 고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저 새끼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엔 죽이는 결과가 나온 게 개괄적 고의고요. 개괄적 과실은 뭐냐면 난 죽일 생각이 없었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일 생각이 없어서 사람을 때렸는데 이 새끼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구든지 뭘 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구분을 미리 안 해. 왜?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도 미리 다 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걸 나왔지만 여러 쟁점들이 있어요. 여러 쟁점들 비교해야 될 쟁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기록형에서 같이 나오죠. 자, 제가 그냥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자, 기록형은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기록형은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기록형 안 된다고 기록형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기록형을 뭘 해야 된다 해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록형은 오픈북이에요. 기록형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단지 찾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기록형은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랑 3시간 제가 보통 이제 수험생들 가르칠 때 기록형은 3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를. 그 한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50점 이상 맞게는 풀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기록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 기록형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록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쉬워. 민법은 모르겠어. 나 민법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법이랑 형사법은 기록형은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저 인간이 왜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지?
예, 제가 뭐 3시간 동안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정보가 다 있거든요.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판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형 풀잖아요. 기록형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기록형은 오픈북이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제대로만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50점 넘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뭐 재판 정리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방법론 볼게요. 자, 제가 좀 뭐 길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여러분 배우실 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뭐가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가 중요하면 절차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법률에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쓸 때 법률을 적어요, 안 적어요? 형사소송법 조문 적으세요, 안 적으세요? 안 적죠? 조문 적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형법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고, 절차는 어디에 적혀 있다? 법률에 적혀 있다. 법률에 적혀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을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다? 조문을 적으라는 거래요. 조문을 적으라는 거. 그래서 법률 조문 반드시 적시해야 되고, 법률 조문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조문을 찾아보셔야 돼. 제가 수험생들 가르치면서 항상 보면은 조문이 너무 깨끗해. 여러분, 조문은 한번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 8모 정도 때까지 공부하고 조문이 너덜너덜해져야 돼. 그리고 8모 때 한번 버리던가 그냥 놔두고, 그냥 8모 이후부터 또 한 권을 너덜너덜하게 써서 변시 들어가기 전에 너덜너덜 해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태까지 제가 붙인 분들 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조문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뭐 형사법에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비교되는 거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시간이 없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184조의 증거 보존이랑 221조의 이 증인 신문이랑 여러분 구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184조를 적으라고 나오면 184조만 적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그런 의도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왜? 184조는 221조의 2랑 엮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84조를 적으라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184조를 적는 거 플러스 221조와의 차이점을 갖다 적어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다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내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뭐 형법도 그렇고 다 취지가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취지가 뭐냐면 뭐 이념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 그게 뭐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거 하나랑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 이제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지금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취지를 알고 만약에 뭐 인권 침해가 되면 안 된다는 쪽에 더 기우는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 조문 자체가 이해가 가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건 지금 뭐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록형은 오픈북이에요. 그리고 최신 판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그 형사소송법에서 제가 앞에 큰 틀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큰 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수사랑 재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나요?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의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피고인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이 머릿속에 이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수사죠. 수사는 뜻이 뭐예요? 범죄 혐의,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수사고, 그럼 수사 단계에서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재판은 뭐가 중요해요? 재판은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 간략하게 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위수중, 전문 법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시잖아요. 그냥 진도 나오니까 그냥 이게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뭐 그냥 그때만 이해하고 이게 전체 큰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수중 전문법칙이고 전문법칙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들 311조부터 316조까지만 알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전문법칙 답안지 적을 때 310조의 2를 빼먹죠? 원칙이 나중에 이제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문법칙은 원래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전문법칙이에요. 그걸 적어 놓은 게 310조의 2고요. 311조부터 316조까지는 다 예외예요. 그럼 여러분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원칙과 예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을 안 적어. 그냥 예외만 적어놔. 예외가 마치 원칙인 양. 그런 답안지를 본 거랑 그런 답안지를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그냥 예외를 원칙인 양 써놓은 거랑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나눠서 적어놓은 거랑 뭘 점수를 더 주겠어요? 당연히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수험생을 보게 되면 그 교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와, 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 점수 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자 계속해서 보면 자 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소, 고발, 뭐 인지 이렇게 해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할 건데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있으면 우선 형사소법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수사는 또 뭐가 있어요? 임의수사랑 강제수사가 있죠. 임의수사는 여러분 판례 문구가 뭐 두 문자 따면 뭐 오피 자객이라 해가지고 뭐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뭐 그런 것들 암기 다 하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강제수사는 또 어떻게 나눠져요? 사람에 대한 거, 사물에 대한 거 나눠지죠. 그럼 사람에 대한 건 뭐가 있어요? 체포, 구속이 있고 사물에 대한 건 뭐 있어요? 215조부터 220조까지 있어요. 그건 조문을 보셔야 돼. 아무튼 그리고 체포, 구속은 또 어떻게 돼요? 체포가 되면 영장실시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속이 되고 구속이 돼서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는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쫙쫙쫙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의 머릿속에 그게 크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요 정도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좀 마칠게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불합격해서 왔어요. 불합격했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과정이 잘못됐기에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인드셋을? 작년에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냥 불합격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이런 거를 또 거쳐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얘기를 드려야 돼.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인드셋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령 집에서만 공부를 했다? 그럼 학원 나가고 독서실 나가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혼자서 공부했다? 인강 듣고 실강 듣고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실강 들으면서 막 빠지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올해는 실강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 좀 당부드릴게요. 제가 뭐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로스쿨생들 다들 공부 잘해요. 똑똑하셨죠? 그래서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건 말씀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제가 40대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제가 붙인 후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시할 때 그 친구는 초시였죠. 그리고 그 친구가 떨어졌어. 그럼 저는 붙고. 그리고 제가 붙은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선배, 저는 뭐는 잘하고요. 뭐는 잘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봐. 또 떨어졌어. 또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근데 또 저한테 저는 뭐뭐 하고요. 뭐뭐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떨어졌어요. 그래서 40째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배가 하라는 거 그대로 할게요. 그냥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따라했어. 그래서 40만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튼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그거 다 깨셔야 돼요. 깨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공부한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마인드셋은 0이에요. 0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뭐 공부를 잘했던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을 했던 이건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변심만 붙으면 된다고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고집과 아집을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를 좀 정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제 강의를 듣거나 뭐 저랑 이제 만약에 그걸 하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일주일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8모, 6모 전까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8모는 봐야 되는지 10모는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합격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를 좀 절실히 만약에 느끼셔서 정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제시 볼 때 연세대학교 배경관에서 시험 봤거든요. 제가 시험 보고 딱 그날은 제가 절대 기억을 잊지 못하겠어. 제가 더블백 하나 딱 메고 혼자서 걸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지하에다가 차를 대놓고 아무튼 더블백 하나 들고 지하 주차장 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붙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저는 해외로 갔어요. 그래서 한 3주 살다 왔어요. 제 말에 이게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시험 보고 나와서 조마조마하고 떨어지면 어떡해. 이게 아니라 붙었다 마음을 들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나게 노세요. 변호사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공부 스트레스는 없지. 공부 스트레스는 없죠. 근데 할 거 겁나 많아요, 여러분.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노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내년에 시험장 나올 때 붙었다 마음을 먹고 다음 주에 해외여행 아니면 여행을 내가 몇 주 동안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살다 오던 어느 도시에 가서 살다 온다는 마음을 먹고 조마조마함 없이 편하게 그렇게 살다 온다는 마음을 먹고 올해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추후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